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꼬리를 물었던 곡은 배우이자 재즈 가수였던 패기리 선생님의 56년도 노래 Last Night When We Were Young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의 작곡가가 해롤드 알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왠지 그 느낌이나 뉘앙스가 뭔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헛헛한 마음 같은 거가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곡이었다. 해롤드 알렌 이제 1905년생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때때로 가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5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하셨대요.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습니다. 재즈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하는 곡만 봐도 Come Rain or Come Shine을 해롤드 알렌이 작곡했고 정말 유명한 스탠다드 곡입니다. 넷 킹 콜이 불러서 히트했던 It's Only a Paper Moon, 빌리 홀리데이가 불렀던 Stormy Weather, 그 Let's Fall in Love 뭐 이런 곡들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진짜 대표곡은 따로 있죠. K-팝을 요즘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알 만한 곡을 이 해롤드 알렌이 작곡하셨는데요. 정말 엄청난 곡이죠. Over the Rainbow가 이 해롤드 알렌 작곡의 곡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는 곡이면 이 곡은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 기본 곡 중에 하나인데 1939년 그 영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오즈의 마법사 위저드 오브 오즈 그 오즈의 마법사 초반부에 이제 그 주인공인 주디 갈란드가 도로시 역할을 했죠. 그 도로시 역할을 하는 주디 갈란드가 부르는 그 유튜브에 치면은 그때 그 영화의 그 클립이 있는데 굉장히 묘한 세트에서 그런 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주디 갈란드라는 여 가수의 시그니처 송이 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온갖 장르로 재해석되고 다시 불리우는 이 오버 더 레인보우. 그래서 이 오버 더 레인보우로 다음 꼬리를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외장하드에 있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검색을 했더니 한 30곡이 넘게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검색이 무색했던 게 오버 더 레인보우를 하자 하면은 저한테는 딱 한 뮤지션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키스 자렛. 키스 자렛의 오버 더 레인보우로 104번째 꼬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키스 자렛의 2019년 앨범인데요. 2016년도 연주를 담아서 나오는 앨범인데 뮤닉 2016 그러니까 뮤닉 2016 앨범에 있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104번째 꼬꼼으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퓨전 뮤지션으로 이제 처음 들었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마이송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겠죠. 네. 퓨전 재즈로만 알았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만 알고 그냥 퓨전 재즈 레파토리들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근데 김 감독이 소개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음원이 없다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음원을 보내줬어요. 거기 앤서미가 있었어. 그렇죠. 앤서미를 갖다 김 감독 전에 처음 들었는데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곡이 앤서미예요. 이 앨범에 있죠. 네. 정말 그리고 키스잘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내 핸드폰에 다 없애고 아티스트 한 명만 딱 선택해라. 다 없애고 그럼 누구 선택할 거야? 그러면 저는 키스잘을 선택합니다. 왜? 다 있으니까. 클래식, 재즈, 팝 모든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퍼펙트한 수준의 음악으로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 야 오늘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 자료 보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오케이 여기까지.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간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꼬리를 물고 싶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은 키스 자렛까지 흘러온 게 참 다행이고 요번에는 준비하면서 스스로 기분도 좀 달랐는데 우선 이제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주한 키스 자렛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는 키스 자렛이 그의 이제 솔로 콘서트
트리오 연주가 아닌 솔로 콘서트에서 주로 앵콜곡으로 많이 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오버 더 레인보우가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서 연주된 게 3버전이 있는데 90년대에 한 연주가 2버전이 있고 오늘 고른 뮤닉 2016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연주해서 이제 앨범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95년 연주를 담은 라 스칼라 앨범이 있고요. 96년도 연주를 담은 Multitude of Angels라는 앨범에도 Over the Rainbow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뮤닉 2016 이 모든 연주들이 6분대의 연주를 하고 계신데 4명 깊숙이 들어가서 즉흥 연주를 솔로 콘서트에서 한 1시간을 한 다음에 무대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앵콜곡으로 이걸 연주한다는 거. 오늘 버전 2016년도 연주는 7월 달에 유럽 투어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이 7월 16일이었대요. 독일 뮌헨의 피라모닉 홀에서 가진 콘서트에서 본인의 긴 즉흥 연주들을 하신 다음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제목이 붙는 그 즉흥 연주를 다 끝내고 나서 서비스로 앵콜곡을 3곡을 연주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앵콜곡이 아까 말씀하신 앤썸이고요. 맨 마지막 앵콜곡이 이 오버 더 레인보우인데요. 2016년도 뮤닉 2016 앨범에 있는 오버 더 레인보우가 재즈를 좋아하고 키스 자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앨범으로 나와 있고 어쩌면 콘서트에서도 하신 마지막 연주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 근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오버 더 레인보우의 의미가 더 와닿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열한 전쟁을 그러니까 전투를 치렀어. 그리고 이제 이겼어. 끝났어. 그게 이제 여태까지 공연이야. 정말 치열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끝이 일단 딱 났어. 그리고 오버 더 레인보우가 탁 나온다. 그러면서 그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아니 그 음악이 또 다른 느낌으로 오네. 지금. 그러니까 한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키스 자렛 선생이 2016년도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맨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한 게 그리고 나서 연주 활동을 멈췄던 게 2017년. 그로부터 1년 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게 마지막 콘서트였다고 하고요. 2018년도에는 뇌졸중으로 왼손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본인이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하시고 그 이후로는 연주를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2016년도에 있었던 유럽 투어의 마지막 날 마지막 곡 이 오버 더 레인보우는 현재까지 레코드로 나온 마지막 오버 더 레인보우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제가 90년대 연주했던 그 두 CD를 갖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왔지만 70대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연주하신 이 오버 더 레인보우가 말하자면 병환이 생기셔서 연주를 못하게 된 그 바로 직전에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생각하니까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 제목이 주는 느낌도 그렇고 그 아련한 그런 느낌에다가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 대단 거장의 연주 인생을 생각하니까 좀 약간 그 묘한 감동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크 말고 음악만 올리는 그 컨텐츠에는 그러니까 저작권 이슈로 키스 자렛의 앨범들을 유튜브에 올리기가 힘드니까 뮤직편에 올릴 오버 더 레인보우는 1984년도 연주로 골랐는데요. 1984년에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중에 오버 더 레인보우 연주가 있는데 84년이면은 키스 자렛 선생이 40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40 정도의 연주한 동영상으로 콘서트 영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었던 매체인 레이저 디스크로 나온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저작권이 크게 상관이 없는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걸로 링크를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버전이에요. 네. 네. 40살 즈음의 키스자렛, 비교적 젊은 시절의 키스자렛의 연주인데 70대 한 연주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오버 더 레인보우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키스자렛이 솔로 피아노 콘서트를 한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1973년도에 첫 앨범이 나왔는데요. 솔로 콘서트 브레멘 로잔이라는 앨범으로부터 그게 시작되고 75년도에는 그 유명한 쾰른 콘서트를 했고 40여 년 넘도록 그 솔로 콘서트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 중에 앨범으로 기록된 마지막 오버 더 레인보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뭔가 좀 남달라 느낌. 남다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연주이고 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키스자렛 음악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젠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키스자렛을 처음 들은 건 1991년도 그러니까 제가 22살 뭐 1살 이럴 때인데 한 레코드점에서 명동 쪽이었던 것 같은데 레코드점에서 CD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제가 CD를 갖고 왔는데 짠! 잠깐 끊었다 돌아왔는데 제가 CD를 갖고 온 걸 잊어갖고 우선 요게 첫 번째 오늘 꼬리를 물었던 104번째 키스자렛의 뮤닉 2016 앨범 CD를 갖고 온 거고 이게 음악이랑 오버 더 레인보우랑 이 CD 자켓 그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리고 91년도에 제가 이제 재즈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던 시기고 재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메탈리카만 좋아하던 레드 제플린, 딥퍼플 그로부터 너바나 나올 때니까 그런 거 락에 미쳐 있던 시절인데 재즈의 매력을 느낀 첫 앨범이자 아마 키스자렛 앨범으로는 처음 구입한 앨범인데 이 앨범이에요. 그래서 레코드샵에서 이렇게 CD를 구경하다가 이 CD를 딱 만났는데 키스자렛하고 파리 콘서트라고 딱 타이포그래피만 돼 있는 앨범인데 이 빨간 백에 뭔가 있어 보여서 이거를 사갖고 집에 와서 헤드폰을 끼고 이걸 듣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키스자렛의 앨범을 사고 이 솔로 피아노 콘서트 음악들도 듣지만 이 앨범으로 시작한 게 어쩌면 굉장히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그리고 키스자렛을 시작하고 어쩌면 저라는 사람이 재즈를 시작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된 CD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CD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105번째 키스자렛 파리 콘서트 이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두 번째 트랙인 더 윈드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 파리 콘서트도 역시 그 솔로 피아노 콘서트 초기 앨범 중에 하나고요. 1988년 역시 10월에 있었던 유럽 투어 중에 파리에서 있었던 콘서트에서 녹음이 돼서 90년도 2년 후에 나온 앨범인데요. 전체 3트랙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이 October 17, 1988. 그러니까 그 연주한 날짜를 곡 제목으로 잡아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 솔로 콘서트를 시작하면 키스자렛이 이 당시는 굉장히 젊었고 해서 그 나이 먹고 나서는 한 10분 단위로 쪼개서 즉흥 연주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첫 번째 트랙이 38분 23초예요. 그러니까 38분 23초 동안 관객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혼자서 점입가경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면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트랙도 굉장히 바하가 연상되는 그런 약간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즉흥 연주로 넘어갔다가 38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앨범을 처음 사서 들을 때도 첫 번째 트랙이 막 점입가경으로 가다가 못 참겠어 하고 다음 트랙으로 딱 넘기면은 오늘 소개하는 더 윈드라는 곡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하다가 딱 풀어주는 근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이 곡이 가진 분위기가 너무나 묘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100번이 100번이. 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더 윈드라는 곡은 6분 32초짜리 곡인데 하루 왼종일 이 곡만 들은 적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라는 뭐 별거 아닌 재즈 팬의 20대 초중반에 큰 역할을 했던 곡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첫 키스의 강렬함 같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오전에도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걸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90년대 초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30년이 넘게 제가 이 곡을 듣고 있는데도 들을 때마다 좋은 곡, 연주다. 곡이라기보다는 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키스아렛의 연주였으니까 이렇게 질림 없이 한결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재즈 팬이다 하는 생각도 아까 하면서 오기는 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이 앨범 속의 더 윈드라는 곡은요, 키스아렛의 한 20년쯤 선배님이시죠,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만이 작곡한 곡인데요. 러스 프리만은 1950년대 그의 활동을 보면 뭐 챗 베이커, 아트 페퍼, 그리고 드러머 셸리맨 뭐 이렇게 같이 연주를 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챗 베이커랑 53, 4년도에 연주를 할 때는 챗 베이커의 음악 감독 역할도 했던 그런 아주 재능 있는 분인데, 그 챗 베이커의 가장 유명한 앨범 챗 베이커 싱스라는 앨범이 있잖아요. 챗 베이커가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피아노 옆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러스 프리만. 그분이 53년도에 작곡을 해서 역시 챗 베이커와 함께 낸 54년 앨범 챗 베이커 앤 스트링즈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서 이 더 윈드라는 곡을 제일 처음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곡을 키스아렛이 88년도 본인의 솔로 콘서트에서 연주한 그 곡이 오늘 105번째 이 더 윈드라는 곡인데, 챗 베이커 앤 스트링즈라는 앨범이 나올 때 그 앨범의 라이너 노트를 재즈 비평가 아이라 기틀러라는 분이 쓰셨는데, somberly beautiful, 그러니까 침울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곡의 키스아렛의 연주를 먼저 들으시면은 알 수 있는데, 키스아렛한테도 그 침울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느낌이 그의 연주에서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곡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듣기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듣기 좋은 걸로 끝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언젠가 겪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 같은 거가 생각나는 그런 멜로디가 섞여 있다. 근데 키스아렛은 그 연주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나 뭔가 꺼림칙한 그러한 느낌, 누구나 살면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 키스아렛의 연주를 들으면 위로로 오는 듯한. 그래서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 연주를 들으면서 하루 왼종일 이 연주만 반복해서 CD의 그 반복 버튼을 눌러놓고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더 윈드라는 곡은 여러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버전, 스탄 게츠가 89년도 연주로 나중에 나온 앨범이긴 한데 이 곡을 연주로 하셨는데 굉장히 좋고요. 아주 굉장히 특이한 리메이크도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가 이 더 윈드란 곡을 부른 게 있는데, 머라이어 캐리의 가장 히트 앨범 중에 하나죠. 91년도 앨범 이모션스라는 곡도 굉장히 히트를 했었는데, 그 앨범에 이 곡이 얼마나 좋았는지 본인이 새롭게 가사를 써서 이 곡을 불렀대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은 앞에 피아노가 나오는데 왠지 그 피아노의 멜로디나 전체적인 곡의 곡조나 템포감이 그 바로 전에 키스아렛 앨범이 나왔잖아요. 1년 전에. 그래서 키스아렛 연주를 듣고 그 키스아렛 연주를 샘플로 삼아서 편곡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해는 안 되죠. 뭐 91년도에 머라이어 캐리가 키스아렛에서 이 앨범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러스 프리만이라는 분이 몇십 년 전에 작곡한 곡을 머라이어 캐리가 뜬금없이 리메이크를 하는 데는 어쩌면 키스아렛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는데요. 키스아렛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키스아렛의 음악 세계는
아주 넓고 아주 깊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랬대요. 콘서트, 그러니까 특히 그의 솔로 콘서트에서는 딱 입장에서 피아노에 앉을 때까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왔대요. 그날의 그런 분위기,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즉흥 연주를 끝내고 이 더 윈드나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앵콜곡을 연주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래서 키스 자렛의 그 온갖 즉흥 연주들은 사실은 초심자 재즈 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연주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오버 더 레인보우나 더 윈드 같은 곡으로 그런 짧고 감성적인 연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키스 자렛의 솔로 연주 말고 트리오 연주로 이어갈 것을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